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52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승을 부린다 할 때 기승이 무슨 말이냐? 뭔가 올 여름은 정말 더위가 기승을 부리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기승을 떤다, 아주 성격이 아주 대단해서 기승을 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승, 기라는 것은 뭔가 좀 우리가 기운하는 막 그런 것을 뜻할 것 같습니다. 승은 글쎄요, 우리 생각대로 이긴다는 이길성, 기가 이긴다, 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기가 이렇게 살아나고 아주 절대 수그러들지 않는다, 막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글자를 보면 기운기는 앞 시간에 기염을 토한다 할 때도 이제 이 기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기운기다, 그리고 특히 쌀미가 들어갔다. 왜 쌀미가 들어가느냐? 밥을 먹어야 기운이 생긴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이길성자다. 이길성은 달월에 오른쪽에 글자가 상당히 좀 애매하면서 까다롭습니다. 수고로울 권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도 별로 온 것 같지 않습니다만 뭔가 이기기 위해서는 좀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달월이다. 이 달월이 별로 잘 맞지 않습니다. 자, 이 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성 이런 글자를 써서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니 성미가 아주 성깔이 억척스럽고 굳세어서 좀처럼 남에게 굽히지 않는다. 그런 성미를 기성이다. 그런 성미를 발하는 걸 기성을 떤다, 기성을 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운이나 힘 따위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는다. 이거 죽을 줄 몰라. 계속 살아있어. 그것이 기성이다. 기가 성하다. 기가 이겼다. 이길 성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기성을 떤다, 기성을 부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많이 쓰는 것은 날씨와 관련해서 많이 쓰죠. 이번 여름은 무더위가 유별나게 기승 부리는 날씨가 많다. 더위가 수그러들지 않아. 계속 맹위를 떨친다. 막 이런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가 이겼다, 기가 이겼다, 죽지 않는다, 막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자가 이제 이길 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좀 뛰어나다, 낫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길 성이 이렇게 이제 달월자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달월자와 같은 것이냐, 이렇게 달월이 아니고 달월자 같으냐 했는데, 이 월이라는 글자가 한자에 굉장히 많이 쓰이죠. 많이 쓰이는데 그냥 달,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이다, 그렇죠? 그때 이것을 씁니다. 그리고 육달을 해서 이제 고기를 뜻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번과 2번은 다른 것이에요. 글자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렇지만 모양이 어떻게 보니까 같더라, 비슷하더라, 이래서 같이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조개를 뜻할 때도 있습니다. 이 달월자의 모양이.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오늘 나오는 성이 마찬가지인데, 배를 뜻하는 글자였는데, 원래는 배를 뜻하는 글자였는데 이것이 이렇게 달월로 보인다. 자, 그러면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해서 가로로 짝대기로 두 개를 껐는데 여기에 공간이 사실은 좀 남아있는 것이에요. 원래 엄격하게 따지면 좀 남아있는 것이 달이다. 그러면 고기를 뜻할 때는 막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두 개 다 끊는 경우가 있고, 실제 쓸 때는 또 이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우리가 잘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왜 조개를 뜻하느냐? 조개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이것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면 남는 것은 이것이 되겠죠.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달월자가 원래는 조개를 뜻하는 글자였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를 뜻할 때도 이렇게 배주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배주자도 이렇게 어떻게 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월에는 원래 따지고 들어가면 네 가지 정도의 뜻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쓰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달월은 이렇게 뒤에 원래 조금 공간을 남겨놓는다. 그리고 조개를 뜻하는 달월의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아래로 이렇게 좀 찍는다. 그리고 배를 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아래로 가로를 이렇게 딱 똑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따지면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막 그냥 대략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많고, 또 뭐 가끔 안 붙이기도 하고, 또 펜이나 붓이나 이렇게 쓰다 보면 필기체로 쓰다 보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된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달월을 뜻할 때는 이렇게 밝은 명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고기를 뜻할 때는 이 달월이 여기에 있죠. 고기를 손에 들고 있다, 이설류. 조개를 뜻할 때는 벗입니다. 벗붕, 친구를 뜻할 때. 이것은 조개를 두 줄의 조개이기 때문에 두 줄이므로 단짝과 같은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배를 성이라는 것도
원래는 배다. 배를 어떻게 뭐 들어 올린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게 뭐 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원래 여기 나오는 단어는 배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런 것을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자 전문 학교도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겠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다시 한번 이 글자가 이길성의 오른쪽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글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원래 보면 윗부분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 글자가 무엇이냐면 자, 이것이다. 이거는 이게 분별할 변자와 두 손으로 받들 공인데 이것은 두 손으로 무슨 물건을 똘똘 마는 모양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글자들이 몇 글자가 있는데 여기에 칼을 돌을 넣게 되면 문서를 뜻한다. 자, 무엇을 둥글게 마는데 무엇을 마느냐? 주로 예를 들어서 죽간을 만다고 생각할까요? 대나무를 이렇게 쭉 엮어놓은 옛날에는 대나무에 이렇게 책으로 썼죠. 대나무를. 그래서 그걸 툴툴 만다. 말아서 칼로 자른다는 것은 한 권의 어떤 문서를 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병부절을 하면 이것은 이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이다. 사람이 무릎을 꿇고 책을 만다. 그래서 이 책을 뜻한다. 한 권, 두 권 할 때 책을 뜻한다. 자,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이길성의 오른쪽은 여기에 힘력자가 들어갑니다. 힘력자가 들어가서 수고로울 권이다. 힘력이 들어가면 힘이 들어가니까 좀 수고롭다 볼 수 있겠죠. 발음은 다 권인데 수고로울 권자다. 이것은 단독으로 잘 안 쓰입니다. 위에 두 글자는 단독으로 많이 쓰입니다. 상당히 많이 쓰이지만 이것은 단독으로 거의 안 쓰입니다. 이길성자 안에 들어갑니다. 이길성자 글자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유심히 보지 않았다면 이것이 들어가는지 칼로가 들어가는지 구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여기에 힘력이 들어간다. 그리고 뭔가 수고롭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기기 위해서는 수고를 다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외우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무목을 붙이면 나무를 구부려 만든 그릇, 권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안 쓰겠죠. 네, 잘 안 쓰는데 이것도 결국 나무를 구부려서 그릇을 만든다면 상당히 수고로워야 되겠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수고로울 권자가 들어간다. 요는 문서권이나 책권이나 수고를 권에 들어가는 글자들이 다 다른데 수고를 권에는 힘력자가 들어가고 이긴다는 것에서도 힘력이 들어간다. 힘이 들어가야 이기겠죠. 자, 그렇게 한번 염두에 두면 어떨까요? 자, 이길성과 관련해서 또 몇 자 우리 낱말을 살펴보면 이긴다는 것은 이긴다, 낫다, 뛰어난다, 이김으로 뛰어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긴다는 뜻이 있죠. 이것은 진다는 것과 패와 이제 반대말이 되죠. 승패, 승리와 패배 얘기하죠. 승부, 승리와 이것도 부는 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원래 이것은 부담한다, 어깨에 짐을 지는 것인데 그 질 부자인데 이것이 또 졌다 할 때도 패배를 얘기할 때도 이 부를 쓴다. 승패나 승부나 같은 말이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승리했다. 승산이 있다 없다. 승산, 이길 계산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계산을 따져봤는데 이길 것 같아. 그럴 때는 승산이 있다. 질 것 같으면 승산이 없다. 이길 확률이 없다. 있다 없다. 그렇게 되겠죠. 크게 이겼다. 대승했다. 압승했다. 압도적으로 이겼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뜻으로는 뛰어나다. 좋다. 특히 경치가 뛰어나다 할 때는 이 이길성자를 씁니다. 우리가 명성고적 할 때, 명성지 할 때 이름난 경치 좋은 곳이 명성지가 되죠. 경성, 또 경치가 아주 좋다. 경성이다. 우리가 동국, 여지, 성남 이런 것도 있죠. 동국, 동쪽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죠. 동국의 여지는 땅이죠. 동쪽 땅, 우리 조선 땅에서 아주 성남, 아주 뛰어난 경치다. 이렇게 남은 볼남자죠. 뛰어난 경치를 여건 책이 동국, 여지, 성남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앞에서 제가 성패를 말씀드렸는데 이기고 지는 것이다. 발음이 좀 비슷해서 좀 헷갈리기 어려운 게 성패다. 성공과 실패다. 여기에서 성공과 실패, 이긴과 진. 성패할 때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이 발음 성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잘 안 된다기보다 무심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또 다른 지방 사람들은 이거 정확히 구분을 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는 경상도 분들은 항상 이런 거, 또 물론 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서울 가서 생활할 때 상당히 좀 놀림 비슷한 걸 좀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와 어를 잘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 얘기하면 이건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뜻도 막 섞여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오늘 기승을 부린다. 여기에 성자의 다로는 이렇게 똑바로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아래로 좀 처지게 좀 삐뚤게 돼 있죠. 예, 글자체에 따라서. 그런데 왜 그렇게 썼느냐 하면 원래 족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